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75쪽에 보시면 그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책에 75쪽을 먼저 좀 펴보세요. 그리고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을 할 것은 영화 제목을 통한 이제 영어 공부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그냥 영화만 그 제목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 제목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면 상당히 영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영화를 볼 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원어가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 원어가. 그러니까 원문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The Others예요. 이게 이제 니콜 키드만이라는 그 배우 있죠. 옛날 그 탐 크루즈와 이제 결혼도 했었고 그런 니콜 키드먼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연으로 나온 그 영화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전혀 느낌이 오지 않고 이거는 이제 죽은 자들이 자기들이 죽었다는 것을 산 사람들에 의해서 깨우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서로 헤어졌나? 여러분 식스센스는 보셨나요?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영화 중에 이거 많이 나왔던 영화인데 식스센스 모르세요? 이게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네, 이 식스센스가 맞아요. 유명해요. 예 이게 우리말로 번역은 뭔지 아세요? 이게 육감이란 뜻이에요. 여섯 번째 감각, 육감, 육감이란 아, 뜻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죽은 어떤 영혼을 보는 어떤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죽은 영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못 느끼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영화도 보면 만약에 이걸 제목을 육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여자가 육감이 있어서 뭐 발견한다든가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 육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상당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 말로 쓰지 않고 영어로 썼다는 겁니다. The Others라는 영화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산드라 블록이라는 그 여배우가 이제 출연한 영화인데 당신이 잠든 사이에 나도 모르게 누가 사랑에 빠진 거죠? 당신의 남자 동생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 여러분 이런 영화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드라 블록이 영무원으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영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남자가 지하철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남자를 구해줘요. 근데 그 남자가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그 남자의 남자 동생과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 잠든 사이에 나도 모르게 당신의 동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원래 제목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원 제목이 뭐냐면 While You Were Sleeping이에요. While You Were Sleeping. 당신 잠든 사이.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그 아라고 아시는데 아가 아니에요. 워입니다. 워. While You Were Sleeping. 이게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건 원어가 직역이 됐어요. 자, 원어가 의역되는 경우는 총알탄 사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영어로 제목이 더 네이키드 건인 거 아세요? 벌거벗은 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상당히 웃기죠. 벌거벗은 총이라고 번역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어떻게 했어요? 의역을 한 거예요. 총알탄 사나이. 총알탄 사나이니까 있어 보이죠? 총알을 타고 음, 다니니까 거의 이 사람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죠. 그렇죠? 우리가 주연 배우들은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75쪽을 펴놓으시면 그 제 설명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상당히 이상하죠. 그래서 더 네이키드 거는 총알탄 사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영화는 여러분이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를 안 보셨어도. 총알탄 사나이라는 제목이 그렇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에도 후아유 이런 영화 있거든요. 후아유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해보세요. 우리말로. 이상하죠? 서프라이즈도 놀람 이렇게 번역해보세요. 텔미 썸씽도 내게 뭔가 말을 해봐. 내게 뭔가 말을 해봐. 여기 웃기지 않아요? 투캅 서면 두 경찰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번역하면 상당히 해석이 조금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75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75쪽? 75쪽입니다. 영화 제목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첫째는 영화 제목의 번역을 보면서 영어와 영화를 즐겨라. 나왔죠? 이제 외국 영화 중에 거기 셋째 줄 터미네이터. 이런 터미네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번역은 뭐예요? 네. 해결사라는 뜻이에요. 해결사. 터미네이터가 해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센스 했고 글래디에이터는 우리말로 뭐죠? 글래디에이터면 검투사. 검투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글래디에이터죠. 이게 이제 그 이탈리아에 가면 그 콜로세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탈리아에 가보신 네.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콜로세움에서 이제 그 경기를 했어요. 사람하고 동물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콜로세움입니다. 거기 이제 그런 거 디아들스 했고요. 그래서 터미네이트가 끝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을 내는 사람인데 이걸 종결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뭐라고 써놨었죠? 책에다가 미래에서 날아온 기계라고 써놨죠?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스센스는 육감,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뜻이고요. 디아들스도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들, 타인들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뜻이 좀 이상하니까. 자, 76쪽을 펴보세요. 글래디에이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검투사라는 뜻이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콜로세오 역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실제로 로마에 가봤거든요. 2015년에 가봤는데 콜로세오 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콜로세움이 있는데 이게 거대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건축 기술에 상당히 놀랐어요. 여기 보면 그 뭐 기술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5만 명을 수용하는 공간이에요. 그 당시에 기원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 공간이고 검투사들의 경기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다이아드란 영화 있어요. 다이아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이아드는 이게 먹으면 죽는 하드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죽다잖아요. 다이가. 하드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죽기 어렵다. 죽기 어려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이하드. 이해 가십니까? 하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고요. 당신이 잠든 사이는 77쪽에 있어요. 첫째 줄에 while you were sleeping. 제가 설명했고요. 사랑과 영혼도 원제목은 뭐예요? 고스트예요. 고스트. 고스트는 우리말로 여러분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유령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유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보여요? 고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 보여요? 예? 고스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안 쓰고 영어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어도 아까 이야기했죠? 서프라이즈부터 다 이야기했고 이 투캅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캅은 뭐냐? 캅은 뭐예요? 경찰이라는 뜻이에요. 경찰. 이거 원래 캅은 구리란 뜻인데 구리. 경찰 계급장은 구리로 만들잖아요. 카플. COPPER. 이게 구리거든요. 경찰의 계급장은 뭐로 만든다? 구리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10월에 시시릴리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10월에는 10월달에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10월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시실리도 그 이탈리아에 있는 시실리라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 간단히 써놨죠. 시실리.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부산행이라는 그 좀비 이야기 있었죠?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원래 영어는 트레인 투 부산. 부산으로 가는 기차라는 뜻이에요. 트레인 투 부산이니까. 그렇죠? 너는 내 운명 같은 경우 황정민이 이걸 출연해서 상 받았죠. 이런 경우는 You are my sunshine. 너는 내 햇빛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You are my sunshine이니까. 자, 넘겨보세요. 78쪽. 둘째는 영화의 제목에 담긴 다양한 상징을 알아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1년에 박신양과 이미연 주연의 인디언 썸머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들어는 보셨죠? 인디언 썸머. 인디언 썸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직역하면 인도의 여름이라는 뜻인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10월과 11월에 볼 수 있는 봄날처럼 화창한 날씨를 인디언 썸머라고 해요. 우리말 늦더위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늦더위. 늦더위라고 책에서 써주실래요? 78쪽에. 늦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디언 썸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남자가 검사가 이제 재수를 이제 그 뭡니까 재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사랑에 빠진 이야기예요. 그다음 물랑 루즈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몽마르티에 있는 클럽인데 뮬랑이라는 것은 풍차라는 뜻이고요. 루즈가 레드예요.
여성들이 루즈를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루즈. 립스틱. 이게 원래는 레드의 뜻이에요. 루즈가. 그다음에 셋째는 영화 제목을 통해서 영어를 즐기는 건데 차승원 주연의 리베라메라는 예전에 영화 있었거든요. 리베라메. 이게 라틴어인데 우리의 영혼 여러분 SOS란 말 들어보셨죠? SOS. 이게 뭐의 약자냐면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구하소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SOS라는 게. 그래서 또는 이제 자판을 두드릴 때 가장 편리하게 칠 수 있는 게 SOS래요. 여러분 그 자판 두드릴 때 보시면 SOS가 가장 치기가 편하대요. 그래서 SOS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그린 마일이라고 하는 것도 초록색 마일이 아니라 뭐예요? 재수가 형장까지 가는 복도를 그린 마일이라고 그래요. 이 영화 상당히 재밌습니다. 또 이 영화 매트릭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트릭스. 이 단어의 뜻도 자궁, 또 수학에서 행렬, 그다음에 가상 공간인데 여기 가상 공간이라는 뜻 쓰인 거예요. 여기서 이 영화에서 가상 공간. 그래서 이렇게 영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영어의 의미를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재밌다는 거예요. 한국 영화도 그렇고 또 외국 영화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79쪽에 보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그 2018년에 12월에 정말 퀸 아리를 했죠. 저기 제가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보이시죠? 퀸이라는 그러니까 이 배우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이렇게 코스염도 이렇게 기르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링 같은 것도 하고 그렇죠? 표정도 하고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퀸 또 이제 그 연기할 때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메리아스라고 하죠. 그런 옷 입고 정말 그런 코스염이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정말 1000만 명을 돌파했죠. 그리고 10대, 20대도 보고 저도 이 영화를 2번 봤었는데 상당히 재밌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입소문이 상당히 이제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워드 오브 마우스라고 나왔죠. 거기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이게 입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소문이라고 번역됩니다. 입의 말, 입소문. 그래서 이제 영화는 보면 Is this the real life? 이것이 진정한 삶인가? Is this just fantasy? 이것은 단지 환상인가? just는 단지죠. Coordinate slide no escape from reality. 이 슬라이드라는 것은 원래 미끄러진다는 뜻인데 미끄러진다는 거니까 이 슬라이드를 여기서는 산사태라고 번역합니다. 산사태. 산사태에 빠졌고 no escape from reality.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해 가시죠? 그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79쪽을 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 삶과 환상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그 환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지 네. 않나요? 이게 막 살다 보면 이게 현실인가? 이게 환상인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80쪽에 이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써놨죠. 장주가. 이 장주는 장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거기 첫째 줄에 장주에다가 장자라고 써놓으세요. 이 장자가 이제 꿈을 꿔요. 자기가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데 꿈에서 깨어보니까 내가 나비가 됐는지 나비가 내가 됐는지를 몰라.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런 표현을?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 많이 쓰는 말 있는데 모르세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요? 아 그거는 모든 건 마음 먹기 달렸다는 뜻이고요. 일체유심조는 무라 아, 일체라고. 맞아요. 무라 예. 일체. 사물과 여러분도 운전 같은 거 이렇게 하실 때 어때요? 운전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야지 운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운전대 따로 나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라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노래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노래할 때는 노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냐. 내가 그냥 노래가 돼야지 그 하나가 돼야죠. 그게 무라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그런 걸 이야기했고 동성애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죠. 요즘에도 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사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이기가 쉽나요? 그게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드님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그 뭐 동성애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막상 내 아이 뭐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성애하면 그걸 허락하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80쪽에 보면
Open your eyes. 눈을 떠라.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하늘을 올려다보고 자세히 봐라. 80페이지입니다.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I'm just a poor boy. 나는 단지 불쌍한 소년이고 I need no sympathy. 나는 동정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불쌍한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밑에 설명해놨죠. 인도 출신의 그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 당시 영국에서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81쪽에 보시면 because 왜냐하면 I'm easy come easy go. 이거는 나는 쉽게 오고 쉽게 간다. 쉽게 오고 쉽게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a little high, a little low. 너무 고상하지도 않고 너무 천박하지도 않다. 여기서 이제 a little은 이걸 약간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요. a little이란 말 번역을 할 때는 거의 멋마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이건 약간보다는 거의 멋마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높지도 않고 거의 낮지도 않다. 이렇게 번역을 여기서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영어에서 easy come easy go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뜻도 있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 한자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 그렇죠. 공술의 공수거.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그 우리 그 뭡니까? 그 타타타라는 김국환의 노래 중에 이 타타타에 보면 나오죠. 산다는 건 뭐 그런 거지 수지 맞는 장사지 않소? 뭐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이 노래 정말 가사 저는 이 노래가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만 건집니까? 한 옷 만 벌은 아닌가? 한 3,000벌은 건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공술의 공수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수의 있죠. 사람이 돌아가실 때 수의의 주머니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수의의 주머니가 없다고요. 그게 공술의 공수거예요. 우리는 이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하여튼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여튼 주먹을 꽉 낀 채로 태어나고 죽을 땐 손을 펴고 죽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다는 것을 써놓은 거고요. 네 번째가 81쪽에 키워드 학습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외국어를 학습할 때 책을 보세요. 소리가 유사한 모국어의 어휘를 바탕으로 우리가 외우거나 알고 있는 어휘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트래직이 있어요. 트래직. 여기 써놨죠. 트래직은 어떻게 외우느냐? 틀에 찍히면 비극이다. 쉽죠? 트래직의 반대는 코믹이거든요. 코믹하다. 근데 틀에 찍히면 비극.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숫과 우리말이 같잖아요. 검댕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어원은 아닌데 우연찮게 숫이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숫이 영어로 숫인 거 아셨어요? 검은색 숫이 영어로 숫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이게 근육인데 이거는 머슬 브린 근육. 이게 머슬이거든요. 머슬. 그러니까 근육이 많으면 머슬 불에 안 불어요. 불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머슬 불인 근육. 백이지는 어떻게 오냐? 이게 짐이란 뜻이거든요. 짐이 많으면 등이 어때요? 백이지. 짐이 많으면 등이 백이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헉은 않다는 뜻인데 안으면 어때요 거려요? 허걱거려. 맞죠? 이게 안으면 이게 꽉 안으면 허걱거리잖아요. 석이고 빌리지는 어떻게 오느냐? 마을을 통째로 빌리지. 이게 빌리지가 마을이니까 이걸 외울 때 마을을 통째로 빌리지. 이렇게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바코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게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어. 토바코는 포르투갈어입니다. 여러분 교재 82쪽을 펴보세요. 82쪽에 다섯째 줄에 나오죠. 토바코. 이게 포르투갈어인데 이 포르투갈어가 이제 일본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면 타바코가 돼요. 타바코가 됩니다.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82페이지를 펴보세요. 타바코가 되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 담바고가 돼요. 담바고 타령. 그래서 담바고가 뭐가 됐어요? 담배가 됐어요. 여러분 담배가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셨죠? 우리말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담배? 포르투갈어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포르투갈어가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어에서 담바고가 됐다가 담바고가 다시 뭐가 돼요? 담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인 것 같은데 우리말이 아니에요. 담배가.
우리말로 아셨죠? 거의. 우리말이 아니고 네. 이 담배는 포르투갈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요. 정말 많은 지식이 많아야 돼요. 특히 이 언어에 대한 강의, 또 문학에 대한 강의는요. 이 지식이 짧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토베코, 타바코, 담바고, 담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2쪽에 보시면 보상 전략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는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를 그 뭡니까? 여기 그 85쪽까지 다 강의를 하고요. 하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남으면 그 하루 1분 영어를 좀 나가서 이제 40분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제가 그 뭡니까? 기적의 1분 영어를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여러분 좋아하시는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하고 이제 뒤에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회 전략은 뭐냐면 단어를 잊어버리면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의사가 있어요. 메토린네리언. 이 강세가 메토린네리언이에요. 좀 따라서 읽어보실래요? 메토린네리언. 멘토린네리언. 예, 베토린네리언이 너무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더 하냐? 이걸 없애버려요. 멘토린네리언. 예, 베토린네리언인데 줄여서 뭐라 그래? 배드이라고 그래. 배드. 이렇게 써도 수의사가 돼. 이해가세요? 수의사는 배시라고 합니다. 좀 이제 조금 여러분이 고급 영어도 알아야지. 고급 단어도. 그렇죠? 근데 이게 모르겠어. 그러면 아, 난 이거 모르겠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써도 돼요. 뭐라고 하냐면 써보세요. 애니멀 닥터. 동물 의사잖아. 이게 수의사예요. 아, 난 이거 뭐 어려워 수의사. 메터리네리언 되게 어려워. 애니멀 닥터. 이래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진짜로 애니멀 닥터 돼요. 수의사. 여러분 왜 애니멀이 동물인지 아세요? 왜? 애니라는 말은 써놓으세요. 움직인다는 뜻이 있어요. 거기 책에다 필기하세요. 여러분 책은요 깨끗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막 필기가 돼야 좋은 거예요. 움직인다. 여러분 만화를 뭐라고 하죠? 만화 뭐라고 그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지 않아요? 애니메이션. 이 애니가 애니메이션.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만화는 이렇게 움직여.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옛날에 그 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옛날 그 선조들은 막 그 뭡니까? 뭔가 살아있다고 믿잖아요.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신이 있고, 그렇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이거 뭐라고 하죠? 애니미즘. 이걸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텐데? 안 들어보셨어요? 네. 애니미즘. 이거 한자로 뭐라고 하냐? 물. 제 수업 들으면 한자도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다 해요. 이걸 물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활론. 그러니까 만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론. 애니미즘이란 말이 있어요. 옛날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이거 뭐 국사 시간에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호랑이나 네. 이런 거 우리 그 곰 숭배하는 거. 배웠어요. 예, 이 토테미즘이라고 하잖아요. 토템이라는 것은 이 동물 숭배, 동물 숭배 사상이란 뜻이에요. 또 어떤 데 가면 뭐 잉어를 숭배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가면 막 숭배하는 데가 다 달라요. 토테미즘은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곰을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결에다 단군의 자손이다. 맞죠? 단군은 누구에서 태어났어요? 곰이 웅녀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한웅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곰을 숭배하잖아요. 토테미즘. 하여튼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수의사를 모르겠어. 그러면 doctor 거기 82쪽 밑에 셋째 줄 보세요. doctor who takes care of an animal.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who 앞에서 가로 열고 애니멀에서 가로 닫으세요. 그러면 이제 who는 뭐냐면 뭐뭐 하는이라고 번역이 돼요. 뭐뭐 하는. take care of는 뭐죠? 돌보다. 돌보다. 그러니까 동물을 돌보는 의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수의사를 모르겠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What does veterinarian mean? 그러면 a doctor who takes care of an animal. 또는 그냥 it's an animal doctor. It's an animal doctor.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근접 전략인데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책에 82쪽에 나와요. 그러면 일반화된 단어를 써요. 그래서 쾌속정, 군함, 돛담배 이렇게 하면 말이 어렵잖아요. 뭐라고 그래? sheep이라고 sheep.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애들이 있어요. 애들 짜장면 짜장면 만두 만두 과자 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먹을 건 전부 다 뭐예요? 맘마예요. 맘마. 맞나요? 맘마잖아. 먹는 건 다 맘마 아니에요? 근데 과자 종류 과자 뭐라고 그래?
그 과자 중에 새우깡도 있고 뭐 많잖아요. 새우깡도 있고 뭐 네. 산도도 있고 크래커도 있고. 그럼 이건 뭐라 깎아라고 그러잖아. 깎아.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이렇게 막 가요. 자동차 뭐라 그래? 빵빵.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네. 바로 이 근접 전략인 거예요. 근접 이러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네. 복잡하면 일반적으로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배. 음. 이해가시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그러면 그냥 쉽이라고 쓰면 된다. 쉽 모르시면 없잖아요. 배. 맞죠?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접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목적어의 사용. 한국어에서 생각이 안 나면 물건이라고 해요. 그 물건 좀 주세요. 이렇게. 영어로는 뭐예요? sing 또는 stop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것 주세요. 그래서 누가 연필 가지고 있는데 연필 생각이 안 나. 그것 좀 주세요. 그 물건 좀 주세요. 그래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다목적어의 사용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창조해요, 4번은. 이거 뭐냐면 거기 써놨죠. 선생님이 티처잖아요. ER이 붙었어요. ER. 맞죠? 여러분 동사에 ER 붙으면 뭔 하는 사람인 거 모르시면 없죠? 맞죠? ER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영어로 뭐냐 했더니 바이올린에다 ER 붙이는 거예요. 바이올리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바이올리니스트죠. 그러니까 바이올린 여러분 아는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아시겠죠?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에요. 자, 기타리스트. 우리는 기타리스트면 영어는 뭐예요?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강세를 잘 몰라. 기타는 이제 한국에서는 기타잖아요. 근데 영어는 기타가 아니에요. 기타. 피아노도 뭐 어때요? 피아노. 피아노가 돼요. 피아노가 아니죠. 피아노. 호텔도 어때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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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렇게 씁니다. 뭐 신라 호텔, 신라 호텔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나 어제 신라 호텔 갔다 왔다 이러면 왕따 당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외국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호텔,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이올리너가 아니다. 자, 이미자인 형식은 정형화된 표현을 실전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말하는 건데 보세요. 실례합니다.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이렇게. 이건 아주 고정적인 거잖아요. 실례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죠? 맞나요? 여러분 서브가 뭐죠? 서브의 뜻? 아래. 웨이가 뭐죠? 길. 자, 여러분 교재 83쪽에 나와 있어요. 5째 부분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어디죠? 이렇게 문제 물어봐요. 근데 일본에 가면 제가 이야기했죠. 시스레이시마스, 에키와 뭐 도코에 이키마스까? 이키마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일본에 가면 시스레이시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일본에 가가지고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못 알아듣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 제가 이야기했죠. left 이거를 발음을 어떻게 하냐? 레우또 그래. 레우또. left가 레우또예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 우리 이제 맥도날드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마쿠도 나루도. 마쿠도 나루도. 그 다음에 핫 커피 할 때 핫 커피 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 호또. 호또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이 사람들의 발음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이 그런 일본적인 영어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84쪽에 제가 써놨는데 일본어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써놨죠. 시츠레이시마스 에키와 도코에 이키마스까? 라고 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84쪽에 보면 제가 써놨습니다. 자, 6번은 비언어적인 신호. 바디 랭귀지나 제스처예요. 제스처. 여기 제스처라는 뜻입니다. 제스처. 바디 랭귀지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배꼽을 만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예요 하면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메뉴판이 이렇게 있으면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이. 전 국제 언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돈을 줘. 기다려. 기다리면 돈을 뭡니까 주겠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에서는 얼마예요 이제 이야기할 때 뭡니까? 이쿠라 데스까? 그래, 이쿠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뭐 이제 중국어에서는 뭐 또샤오첸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겠어요?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알아두세요. 또는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How much do I owe you? How much? 자, 필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빚졌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빚지다거든요. How much do I owe you? How much is it? How much do I owe you? 자, 이게 뭐라고요? 얼마입니까? 라는 뜻이 얼마예요. 아주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비언어적 신호다. 자, 7째는 뭐냐면 이제 글자 그대로의 번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쓸 때 많이 쓰는 당신의 18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원래 일본의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아세요? 일본에서 이제 가부키라는 그 연극의 문화에서 18번째 장면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랄까? 거기서 나온 거 아셨어요? 이 일본의 연극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18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18번의 뜻이 뭐냐고 몰라요. 잘. 그리고 18번 영어로 뭐냐 했더니 What is your number 18 이러면 돼야 한대요. 이건 말 그대로 18번인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What is your favorite song? What is your favorite song? 당신의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이게 18번이 뭐냐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What is your favorite song? What is your favorite? 이걸 What is your favorite song? 이렇게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된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끝을 올린다 내린다? 내린다. 네, 내린다. 저 이야기했잖아요. 끝을 내린다. What's this? 이게 아니라 What's this?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건 내려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What is your favorite song?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외국어화예요. 외국어. 이건 뭐냐면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재떨이를 어떻게 하냐면 재떨이 제로리 이렇게 예, 이해가십니까? 이게 외국어화예요. 영어로는 애쉬트레이인데 재를 담는 쟁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트레이라는 말은 쟁반이라는 뜻이에요. 재를 담는 쟁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로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애쉬트레이입니다. 애쉬트레이. 이게 이제 애쉬트레이인데 이렇게 제로리라고 쓴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째는 외국어화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9번째가 코드 스위칭이에요. 그 책의 85쪽을 좀 펴보세요. 85쪽에 펴보시면 나오는데 코드 스위칭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코드 스위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그 보상 전략을 통해 한국어로 말하다가 상황에 따라 그 나라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코드 스위칭. 거기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그 밑에 나오죠. 한국어로 이제 막 말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코드 스위칭이라고 한다. 그 나라의 한국어로 말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도움을 위한 호소는 외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how do you say 블라블라 in English?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how do you say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how do you say 그 화장실 in English 이런 식으로. 이해갑니까?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민에게 원어민도 우리말을 아는 원어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How do you say 블라블라 in English? 여기까지 가시죠? 그게 이제 도움을 위한 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위한 호소. 자,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넘어갔구나. 11번째가 이제 이건 보세요. 책에 시간을 얻는 전략이라고 써놨죠? 85쪽을 보세요.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예요. 시간을 얻는 전략인데 한국어를 대화를 하다가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한국에서 뭐예요? 이러죠. 한국에서. 영어에서도 뭐예요? where, 이런 뜻이에요. 또 영어 똑같아요. 또 일본에서는 아노 이래. 아노. 이 우리말 저기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아노라고 이제 일본에서 많이 쓰는 게 저기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다 그 생각이 안 날 때 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간을 끄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11가지로 이제 이 영어를 공부하는 어떤 전략까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전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거기 여러분 교재로 89쪽에 보면 칵로치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89쪽을 한번 또 펴보십시오. 89쪽을 펴보시면 칵로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안 넘어가네. 칵로치. 그래서 이 칵로치는 그 89쪽에 이 칵로치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바퀴벌레라는 뜻이에요. 바퀴벌레. 이해가십니까? 칵이라는 게 이게 이제 스탁이라는 뜻도 있는데 칵만 하면 로치를 붙여서 바퀴벌레가 되고요. 이 칵은 스탁도 되고 바퀴벌레가 또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세요. 남자에게 멋있다면 뭐예요? 카키라고 해요. 카키. 칵에다 Y가 붙어서 카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there is a cock in the kitchen 하면 주방에 뭐가 있다? 스탁이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바퀴벌레가 있다라고 보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퀴벌레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다리에 많은 바퀴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퀴벌레입니다. 사람들은 도망갈 때 걸으면 날 살려라 하지만 바퀴벌레는 뭐라고 그래요? 바퀴야 날 살려라 이렇게 도망가겠죠. 자, 9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90페이지 보면 은하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갤럭시. 여기까지 이제 이 첫 번째 시간 해야겠네요. 갤럭시는 아시죠? 삼성 갤럭시. 밀키웨이라고 그래요. 우윳빛 길. 은하수가 우윳빛 길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말로 뭐죠? 미리네. 분식점 중에 미리네 분식이 있죠? 그러니까 미리라는 게 미르란 용이에요, 용. 내는 천. 용이 사는 내가라는 뜻이에요, 용천. 분식점 중에 미리네라고 있지 않나요? 저 미리네는 잘 안 가요. 미리 내야 되기 때문에. 선불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제 미리네는 용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은하수를 다른 말로 은한이라고 해요. 은한. 거기 써놨죠.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이화의 은한 삼경이라는 것은 밤 11시에서 써놓으세요. 새벽 1시 사이를 삼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경은 되게 많이 싸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삼경 때 뭐가 가장 잘 되냐? 술이 잘 들어가요. 술이. 맞죠? 여러분 딱 이게 술 마실 때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술 마실 때 12시를 딱 넘기기 전부터 딱 넘기잖아요. 그때가 가장 술이 잘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원래. 11시부터 1시고 또 시를 쓴 사람은 시가 가장 잘 쓰여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 쓰는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낮에 잘 시 안 써요. 시 쓴 사람들은 거의 새벽에 써요. 막 이렇게 특히 이제 비 오고 그러니까 비 오고 또 술 마시면서 그렇죠? 비 오고 술 마시면서 시 쓰면 짱이죠. 이때가 이제 가장 시상이 잘 떠오르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제주도 많이 가보셨죠? 한라산이라는 게 있어요. 왜 한라산인지는 모르셨을 거예요. 이게 은하수를 붙잡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한라산의 한이 은하수고요. 라가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한라 마운틴이라고도 보통 하잖아요. MT 마운트 한라. 영어로 이렇게 쓴 거 알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걸 발음 기호대로 쓰는 거예요. 한라가 아니라 한라라고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HALLA라고 쓰면 발음이 한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시간이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강의를 제가 했고